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순차적 및 다발성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급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서울건지센터 김지민 교수입니다. 건지센터에 내원하시는 수진자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지내시는 분들인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자신이 당뇨 환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A씨는 공복혈당 250, 당화혈색소 13% 정도로 매우 심한 당뇨 환자로 진단이 받은 경우입니다. 정상은 보통 공복혈당 100 미만, 당화혈색소는 한 5.7 미만이 정상 범주입니다. 본인은 평소에 특별한 질환이 없어서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A씨는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관련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 상태에서는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 경우였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이 있으며 급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케톤혈증이라는 합병증입니다. 케톤산증은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어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증상으로는 쉰내나는 호흡, 그리고 이제 혼수, 몽롱함,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하고요. 혼수 상태 및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요한 급성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만성 합병증으로는 머리 전신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의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그런 뇌 합병증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하편층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부르는 중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을 맞았다로 표현을 하면 보통 아시는 증상들인데요. 편층 마비 내지는 사지 중에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의 뇌를 침범하냐에 따라서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지를 못 쓰게 되어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요. 뇌졸중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심하면 식물인간과 같이 아예 사지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골든타임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발음의 어눌해짐,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의 저하, 인지 기능이 뚜렷하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발음도 어눌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입니다. 이는 망막에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역시나 심하면 시력의 손상 및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이것도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강 같은 경우에는 치아 내부의 치조골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주로 노년에 발생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조금 증상이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가 매우 많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는 역시나 좀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가느다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종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심부전, 즉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합병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는 증상이 없이도 이런 협심증 등의 심한 심장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부족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기전입니다. 따라서 당뇨와 췌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의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을 하면 8배, 그리고 음주까지 매일 하면 12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의 저하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 배설의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설사 또는 변비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콩팥이죠.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요독증, 결국에는 신장 기능의 저하, 신부전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는 투석 및 신장 이식을 시행해야 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당뇨족 같은 경우는 발이 상처가 나도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아서 상처에 의해서 궤양도 생길 수 있고요.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신경이 둔해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상처가 발생해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더디며 심한 경우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에는 통증, 온도 및 감각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있는데요. 이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신경병증입니다. 즉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얼얼하거나 내살 같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고요. 저림 등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된 말초신경이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 고혈당이 이런 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순차적 및 다발성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진단받은 시점에도 그 신장 기능의 저하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망막병증도 그 경도로 있어서 시력 저하가 왔던 상태입니다. 또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 필름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이 망막이 손상이 되면 이것도 역시 회복이 좀 불능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정상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 50대 이상 되면 남자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 시작부터 당화혈색소가 13%, 공복 혈당이 250으로 굉장히 중증 당뇨셨기 때문에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한 60대 정도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진단받은 시점이 30대였으니까 40대에는 조금 더 심한 당뇨가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전신의 혈관에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장 쪽에 앞서 말씀드린 심증이나 관성동맥 질환 등이 경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40대가 되면 진행됐던 그런 합병증들이 더 악화되고 말초신경까지 침범을 하게 돼서 내살 같지 않거나 저리거나 통증, 그런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치주 질환 등이 생기고요. 피부에 염증 같은 것도 잘 호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0대 이상 그 노년에는 급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당뇨 자체의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 및 인자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검사를 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당뇨 자체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의 발병률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미 신장 기능의 저하가 경도로 진행됐었고,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의 경도 저하도 있었던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신장 기능도 더 회복이 됐을 수 있고요. 시력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 및 심근경색, 즉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인 관성동맥 질환이 원인인데요. 만약에 그 당뇨 치료랑 연관된 그런 지표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치료를 확실하게 한다면 그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A씨도 앞서 60대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망률을 훨씬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분은 60세 이상에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당뇨 환자들이 자가 혈당을 측정할 때는 손에 그 바늘을 찔러서 그것으로 혈당을 알아보는 이제 측정기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팔 또는 복부에 디바이스가 붙여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연속적으로 혈당이 변동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내가 관찰할 수 있어서 이것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일반인들에서도 혈당에 대한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올바른 당뇨 관리에 대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을 급속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으로는 쉽게 말하면 탄산음료나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한 번에 섭취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내 혈당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내 혈당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런 음식을 조심하게 되고 좀 먹는 속도도 주의하면서 한 가지에 편중되지 않는 음식 섭취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거나 했을 때 내 핸드폰으로 디바이스를 태깅해서 내 현재 혈당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먹는 음식의 양이나 이제 방법이나 그런 순서를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운동을 하고 나서 혈당이 감소되고 이제 호전되는 것을 보면 이게 올바른 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셨듯이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건강하게 잘 장수할 수 있으니 전혀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을 좀 더 느슨하고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만 한다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장수하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좋아질 것입니다.